냉동실에서 4개월 묵은 추석전을 발견했을 때 울면서 결심했어요. 66세, 30년간 명절 음식 만들던 저는 이번 설날 가족 단톡방에 제사 안 지낸다고 선언하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정희, 66세, 남양주 8억 아파트에 사는 주부예요. 2026년 1월 20일 월요일이었어요. 설이 2주 남았던 날이요. 냉동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매년 하는 일이었죠. 명절 전에요. 냉동실을 비워야 했거든요. 새로 장볼 공간을 만들려고요. 서랍을 열었어요. 가득 차 있었죠. 검은 봉지들이요.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 봉지요. 열었어요. 얼어붙은 게 나왔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봤어요. 동그랑땡이었어요. 작년 추석 때 붙인 거요. 얼음 덩어리가 됐더라고요. 두 번째 봉지요. 열었죠. 생선전이었어요. 역시 작년 추석 거요. 꽁꽁 얼어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요. 계속 나왔어요. 모둠전이요. 나물도요. 잡채까지요. 다 작년 추석 때 만든 거였어요. 내가 며칠을 세웠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요. 주르륵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작년 추석이 떠올랐거든요. 2025년 9월이었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장을 보러 갔고요. 재래시장을요. 남양주 중앙시장이요. 큰 카트 2개를 끌었어요. 쇠고기 2kg요. 돼지고기 3kg요. 생선 10마리요. 각종 나물들도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요. 버섯도 샀고요. 두부도요. 계산대에서요. 67만 원이 나왔어요. 남편이 놀랐죠. 하지만 뭐라 안 했어요. 명절이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집에 와서요. 바로 시작했어요. 나물 다듬기를요. 시금치를 씻었어요. 한 뿌리씩요. 3시간이 걸렸죠. 고사리도요. 물에 불렸어요. 하루 종일이요. 도라지는요. 껍질을 벗겼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요. 계속했어요. 다음 날이요. 전 부치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7시부터요. 밤 11시까지요. 16시간이요. 동그랑땡 100개요. 생선전 50개요. 고기 완자 80개요. 부침개도 만들었고요. 손목이 아팠어요. 기름이 튀었죠. 얼굴에도요. 팔에도요. 화상을 입었어요. 작은 상처들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해야 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이요. 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 나물이요. 고사리 나물도요. 도라지도요. 버섯도요. 간을 맞췄어요. 하나하나요. 맛을 봤죠. 짜지 않게요. 싱겁지도 않게요. 딱 맞게요. 저녁에는요.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았고요. 야채를 볶았어요. 고기도 넣었죠. 섞었어요. 간장으로 양념했고요. 참기름도 넣었어요. 향이 좋았어요. 맛있어 보였죠. 추석 당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사상을 차렸죠. 과일을 씻었고요. 깎았어요. 사과, 배, 감이요. 대추도 올렸고요. 밤도요. 전을 꺼냈어요. 접시에 담았죠. 나물도요. 밥도 지었고요. 국도 끓였어요. 상이 완성됐어요. 오전 십시요. 제사를 지냈어요. 남편이 절을 했고요. 저도 했어요. 아들 가족이 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들이요. 딸도 왔고요. 사위랑요. 다들 인사했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요. 돕지는 않았어요. 제사 끝나고요. 밥을 먹었죠. 전을 먹고요. 나물도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딸이 말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야. 아들도요. 하지만요. 그게 다였어요. 오후 2시쯤요.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가봐야 해. 벌써? 응.
차 막히기 전에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올게. 며느리도 준비했어요. 손주들 옷을 입혔죠.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요. 떠났어요. 딸내도요. 엄마, 우리도 가야 해. 응,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다 떠났어요. 오후 3시요. 집에 남은 건요. 저랑 남편뿐이었어요. 거실을 봤어요. 어질러져 있었죠. 접시들이요. 컵들도요. 손주들이 놀던 장난감도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산더미처럼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3시간이 걸렸죠. 저녁 6시가 됐어요. 다 끝났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어요. 온몸이 아팠고요. 손목이 특히요. 욱신거렸어요. 남편은요.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요. 그게 다였어요. 밤이 됐어요. 남은 음식을 정리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절반도 안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냉장고에 넣었어요. 가득 찼죠. 냉동실에도요. 검은 봉지에 담아서요. 나중에 먹어야지. 하지만요. 먹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요. 두 달이 지나도요. 냉동실에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요. 지금이요. 2026년 1월이요. 4개월이 지난 지금요.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버리려고요. 이게 뭐야? 내가 뭐 하는 거지? 울음이 터졌어요. 억울했거든요. 서러웠고요.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었는데,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국 쓰레기가 됐어. 내 인생도 이런 건가? 누구를 위해 굽고 튀겨지는 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냉동실 앞에 주저앉았죠. 한참을요. 울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 못하겠어. 오래 살도 똑같겠지. 또 며칠을 고생하고, 또 반나절 만나고 헤어지고, 또 남은 음식 버리고. 이게 대체 뭐야? 결심이 섰어요. 그 순간요. 올해는 안 할 거야. 제사도 안 지내고, 음식도 안 만들고, 나도 좀 쉴 거야. 일어났어요. 냉동실을 닫았죠. 부엌으로 갔어요. 달력을 봤어요. 2월 10일이요. 설날이요. 2주 남았어요. 2주. 2주면 준비할 시간인데. 올해는 안 해. 절대로. 마음을 굳혔어요. 하지만요. 어떻게 말하지요? 남편한테요. 자식들한테요. 고민이 됐어요. 뭐라고 할까? 반대하면 어쩌지? 화내면. 무서웠지만요. 해야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화요일이요. 일어났는데요. 손목이 아팠어요. 심하게요. 어제 냉동실 정리하면서요. 무리했나 봤어요. 손을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욱신욱신했죠. 아, 또 시작이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명절 때마다요. 손목이 아팠어요. 전 부치느라요. 프라이팬을 들고요. 계속 흔들었으니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요. 병원에서요.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명절 음식 준비를 줄이세요. 의사가 말했죠. 하지만요. 줄일 수가 없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손목 보호대를 찾았어요. 서랍에 있었죠. 검은색이요. 찍찍이로 고정하는 거요. 왼손에 찼어요. 꽉요. 조금 나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했죠. 남편 밥이요. 밥을 푸고요. 국을 데웠어요. 김치도 꺼냈고요. 반찬도요.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아침 먹어. 응. 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도 앉았어요. 같이 먹었고요. 조용했어요. 말이 없었죠. 남편이 신문을 봤어요. 저는 그냥 먹었고요.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요. 손목이 아팠어요. 아, 찌릿했죠. 참았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천천히 했어요. 하나씩요. 거실로 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골프 중계예요. 항상 보는 거였어요. 여보. 불렀어요. 응? 손목 좀 봐. 보호대를 보여줬어요. 왜? 아파서. 또? 응. 파스 붙여. 그게 다였어요. 더 물어보지 않았죠.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돌아서서요. 다시 TV를 봤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섭섭했지만요. 놀랍지는 않았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30년을요. 약국에 갔어요. 파스를 사러요. 10분쯤 걸었죠. 아파트 단지 앞이요. 들어갔어요. 약사가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손목이요. 파스 드릴까요? 네, 명절 준비하시느라 그러시죠? 네. 약사가 웃었어요. 이해하는 듯 했죠. 요즘 다들 그러세요. 그래요? 네. 손목, 무릎, 허리. 올해는 좀 쉬세요. 네. 파스를 샀어요. 5장짜리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파스를 붙였죠. 손목에요. 시원했어요. 하지만요. 통증은 여전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생각에 잠겼죠. 오래 살도 이렇게 되겠지.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도 해야 하고, 남편은 TV만 보고, 자식들은 잠깐 왔다 가고, 똑같아. 매년.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이번 설엔 문어를 큰 놈으로 삶아야지. 뭐, 전단지 봤는데 문어 세일하던데. 마트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큰 걸로 사면 맛있을 것 같아. 멍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야? 내 손목 보호대 보고도, 파스 냄새 나는데도, 문어 얘기를 해? 화가 났어요.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요. 참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만족한 듯죠. 다시 TV를 봤어요. 파크 골프 중계예요. 해설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샷입니다. 남편이 박수를 쳤어요. 오, 잘 쳤네. 저는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목을 만졌죠. 아팠어요. 여전히요. 이게 내 인생인가. 66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참았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남편이 볼까봐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갔죠.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고요. 손목을 봤어요. 보호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파스 냄새가 났죠.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올해도, 내년도, 7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무서웠어요. 앞으로 가요. 변하지 않을 미래가요. 아니야. 바꿔야 해.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안 바꿔줘.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올해는 진짜 안 할 거야. 제사도, 음식도, 다. 오후가 됐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죠. 명절 안 지내기라고요. 기사들이 나왔어요. 많았어요. 클릭했죠. 읽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 명절 제사 안 지낸다. 명절 스트레스, 주부 건강 위협, 탈명절 가족 늘어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댓글을 봤어요. 저희도 안 지내요. 가족 모두 행복해졌어요. 음식 준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 할 수 있어.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저녁이 됐어요. 밥을 차렸어요. 남편이랑 먹었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말이 없었고요. 식사 후요. 설거지를 했어요. 또 손목이 아팠지만요.
참았어요. 거실로 갔어요. 남편이 또 TV를 보고 있었죠. 이번엔 뉴스요. 가만히 봤어요. 남편을요. 30년을 같이 살았어. 하지만 내 아픔을 몰라.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명절 음식 만드는 사람. 그게 다야. 슬펐어요. 하지만요. 화도 났어요.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못해. 안 할 거야.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어두웠어요. 하지만요. 결심은 밝았어요. 내일 말할 거야. 가족 단톡방에. 명절 안 지낸다고. 제사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만든다고. 나도 쉬겠다고. 떨렸지만요. 해야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해서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요. 결심했어요. 오늘 할 거야. 단톡방에 보낼 거야. 떨렸지만요. 미룰 수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요.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실로 갔죠. 남편은 또 나가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러요. 혼자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가족 단톡방이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죠. 멤버는요. 저, 남편, 아들, 며느리, 딸, 사위요. 6명이요. 마지막 대화는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들이 보낸 거요. 설날 뭐 시간에 갈까요? 제가 답했었죠. 오전 10시쯤 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깊게요. 좋아. 보내자.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죠. 처음엔 길게 쓰려고 했어요. 설명하려고요. 왜 힘든지요. 왜 못하겠는지요. 하지만요. 지웠어요. 길게 쓸 필요 없어. 짧게. 확실하게. 다시 썼어요. 이번 설부터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타이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요. 계속했어요. 음식장만도 안 하니 올 생각들 마라. 한 문장 더요. 나도 이제 좀 쉬겠다. 마지막이요. 다 썼어요. 읽어봤죠. 이게 맞아. 확실해. 전송 버튼을 봤어요. 파란색이었죠. 손가락을 올렸어요. 떨렸어요. 보내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해야 해. 눌렀어요. 딱요. 전송됐어요. 메시지가 올라갔죠. 단톡방에요. 읽음용이라고 나왔어요. 아직 아무도 안 봤다는 거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빨리요. 했어. 진짜 보냈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보냈다는 게요. 30년 만에요. 처음으로요. 거절한 거요. 시간이 흘렀어요. 1분요. 2분요. 3분요. 조용했어요. 아무도 안 보나. 휴대폰을 봤어요. 여전히 읽음용이요. 그때요. 딸랑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 알림이요. 읽음일로 바뀌었어요. 누가 봤다는 거요? 떨렸어요. 누구지? 뭐라고 할까? 기다렸어요. 10초쯤요. 메시지가 왔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진짜? 심장이 뛰었어요. 또 메시지요. 대박. 엄마 최고. 완전 찬성. 연달아 왔어요. 3개나요. 응. 찬성. 놀랐어요. 예상 못했거든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요. 또 메시지요. 이번엔 며느리요. 읽음이가 됐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왔어요. 2개나요. 푹 쉬세요. 저희 찬성합니다. 며느리까지. 믿기지 않았어요. 또 알림이요. 읽음 3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한 글자씩 왔어요. 뭐라고 하려나. 화낼까. 떨렸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아들도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요. 자식들이요. 이해해줬어요. 반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요. 찬성했어요. 내가 걱정한 게 괜한 걱정이었어. 울컥했어요. 일금사가 됐어요. 사위요. 장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설엔 가족여행이나 갑시다. 제가 알아볼게요. 여행. 생각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딸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좋은 생각. 여행 가자. 며느리도요. 저도 찬성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아들도요. 국내, 해외, 단톡방이 활발해졌어요. 갑자기요. 다들 여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가 명절 안 한다고 했더니 여행 얘기를. 신기했어요. 기뻤고요. 마지막 읽음이요. 오가 됐어요. 남편이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 떨렸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전화해. 역시 남편은 반대하는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요. 이미 늦었어요. 자식들이 다 찬성했거든요. 답장을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해. 짧게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끊었죠. 문자가 왔어요. 뭔 일이야? 전화 받아. 무시했어요. 대신요. 자식들한테 답장했어요. 고맙다. 너희들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하다. 딸이 답했어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도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도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거든요. 자식들이요. 저를 이해해줬어요. 30년 만에요. 처음으로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요. 후다닥 들어왔어요. 여보, 큰 소리로 불렀죠. 거실로 왔어요. 저를 봤고요. 무슨 일이야? 단톡방에 왜 그런 거 올렸어? 화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요. 저는 침착했어요. 이미 각오했거든요. 내가 쓴 대로야. 이번 설엔 제사 안 지낼 거야. 음식도 안 만들고.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생각한 거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죠. 저를 봤어요. 제사는 지내야지. 왜? 조상님한테. 조상님이 뭐라고 해? 내 무릎 연골 나가는 거 보면 뭐라고 하실까? 내 손목 아픈 거 보면 손목 보호대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해왔어. 제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지만 정 그리우면 당신이 해. 내가 응. 당신이 직접 점 붙이고 나물 묻혀. 그럼 내가 상은 차려줄게. 남편이 말없이 저를 봤어요. 저도 봤죠.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참을요. 서로 봤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뭐, 알았다고. 진짜? 응,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동의한 거요. 생각보다 쉽게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자식들은 뭐래? 찬성했어. 진짜? 응. 단톡방 봐. 남편이 휴대폰을 봤어요. 단톡방을요. 읽었죠. 자식들 메시지를요.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 했어요. 여행 간대. 그러네. 우리 어디로 갈까?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소파에 앉았죠. 한숨을 또 쉬었어요. 그래, 뭐, 좋아. 안 하자. 진짜? 응. 자식들도 찬성하는데 뭐. 됐어. 설득했어. 남편까지.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될 줄은요. 30년을요. 한 번에 끝낸 거요. 가슴이 뻥 뚫렸어요. 시원했죠.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설날엔 뭐 해? 여행. 어디로? 자식들이 알아본대. 그래, 응. 좋네. 남편도 은근히요.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여행을요. 저도요. 기대됐어요. 30년 만에 설날이요. 음식 안 만드는요. 제사 안 지내는요.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됐지만요. 설렜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일을 돌아봤죠. 해냈어. 진짜 해냈어. 명절 파업 선언. 성공했어.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자식들이 이해해줘서요. 남편도 동의해서요. 이제 자유야. 명절 스트레스 없어. 음식 만들 필요 없어. 손목 아플 일도 없고. 여행이나 가면 돼. 웃음이 났어요. 저절로요. 66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잠이 들었어요. 평화롭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목요일이요. 일어났는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거든요. 평소와 달랐죠.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굳어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신문만 봤죠. 무슨 일이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처럼요. 밥을 푸고요. 국을 데웠어요. 반찬도 꺼냈죠. 상을 차렸어요. 밥 먹자. 남편이 신문을 접었어요. 천천히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앉았죠. 저도 앉았고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요. 평소보다 더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불렀어요. 응, 제사 얘기. 또 그 얘기구나. 예상했어요.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응, 조상님이 노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역시.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요. 하지만요. 이제는 달랐어요. 제 마음이요. 확고했거든요. 조상님도 며느리 무릎 연골 나가는 거 보면 마음 아프실 거야. 차분하게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내 무릎 봐. 손목도 보고. 보여줬어요. 손목 보호대를요. 무릎도요. 30년 동안 쪼그려 앉아서 전 붙였어. 무릎 연골 다 달았어. 손목도 아파서 밤에 잠 못 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계속 말했어요. 조상님도 이런 거 원하시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아파하는 거. 손주들이 엄마 아픈 거 보는 거. 그런 거 원하실까?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웃었어요. 정 그리우면 당신이 직접 전 붙이고 나물 무치면 돼. 그럼 내가 상은 차려드릴게. 내가,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왜? 못해? 그건, 내가 어떻게, 나도 처음엔 몰랐어. 30년 전에. 결혼하고 처음 명절 맞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배웠지. 당신도 배우면 돼. 남편이 말없이 저를 봤어요. 당황한 것 같았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죠. 앞치마를 꺼냈어요. 빨간색이요. 제가 항상 쓰던 거요. 남편 앞에 놓았어요. 자, 이거 입고 해봐. 여보, 뭐, 못하겠어. 그럼 올해는 안 하는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앞치마를 봤어요. 집어들었죠. 한참을요.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결국 내려놨어요. 한숨을 쉬면서요. 알았어. 뭐, 안 하자. 진짜? 응. 자식들도 찬성하는데. 그래.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이겼어. 완전히. 기분이 좋았어요.
30년 만에 승리였으니까요. 무언의 저항이요.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요. 아침을 마저 먹었어요. 남편은 조용했어요. 하지만요. 화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요.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현실을요. 설거지를 하는데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올해 설은 어떻게 해? 여행 간다고 했잖아. 어디로? 아직 몰라. 자식들이 알아본다고 했어. 그래. 남편도 궁금한 것 같았어요. 여행을요. 명절에 여행이라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30년 동안요. 오후가 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전화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왜? 우리 설날에 해외 갈까요? 해외? 놀랐어요. 생각 못했거든요. 해외까지는요. 응. 베트남 어때요? 베트남. 다낭이요. 날씨 따뜻하고 좋대요. 그래.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오빠랑 나랑 사위랑. 그랬구나. 엄마 여권 있죠? 응. 있어.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게요. 딸이랑 일본 갈 때요. 아직 유효했어요. 좋아요. 그럼 표 예약할게요. 얼마나 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낼게요. 뭐?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쓰셨는데요. 이번엔 우리가 할게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식들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요.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근데 아빠는? 아빠도 같이요. 그래. 당연하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베트남, 다낭, 해외여행. 한 번도 가족이랑요. 해외여행 간 적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요. 제주도였어요. 그 후로는요. 한 번도요. 명절 때문에요. 명절 준비 때문에요. 여행 갈 시간이 없었죠. 명절이 끝나면요. 피곤해서 쉬어야 했고요. 다시 일상이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요. 달랐어요. 명절에 여행을 가는 거요. 가족이랑요. 다 같이요. 꿈만 같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베트남 간대. 베트남? 응. 다낭. 언제? 설날에. 남편도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요.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좋네. 그치? 응. 따뜻하겠다. 2월인데 다낭은 여름이래. 오, 남편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은근히요. 저녁이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제사는 진짜 안 지내는 거지? 응, 음식도? 응. 하나도 안 만들어. 괜찮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진짜? 응. 자식들도 좋다는데 뭐. 고마워. 뭐가? 이해해줘서.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안해. 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하는 거.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한 것 같았죠. 진심으로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30년 동안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 적이요. 거의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걸요. 하지만 이제는요. 알았나 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남편이랑 대치했던 것을요. 앞치마를 내민 순간을요. 남편이 한숨 쉬며 포기한 것을요. 이겼어. 30년 만에. 드디어. 기분이 좋았어요. 해방된 느낌이었죠. 그리고요. 베트남 여행이요. 기대됐어요. 처음으로요.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요. 두렵지 않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여행 가면 돼. 짐만 싸면 되는 거야.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요. 명절이요.
잠이 들었어요. 편안하게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설 일주일 전이요. 일어나서요.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뭐 하지? 예년 같으면요. 벌써 시장 갔을 시간이었어요. 장 보러요. 제사 음식 재료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요. 각종 나물들이요. 카트 2개 가득요. 하지만 올해는요. 필요 없었어요. 안 만들 거니까요. 뭐 할까? 시간이 많네. 신기했어요. 명절 일주일 전인데요. 여유가 있다니요.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나갔어요. 친구들 만나러요. 혼자 남았죠. 소파에 앉았어요. 생각했어요. 제사 비용. 얼마였더라? 계산해봤어요. 작년에요. 재료비가 67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이것저것요. 과일, 술, 종이컵이요. 다 합치면요. 80만 원쯤 됐죠. 80만 원. 매년 썼어. 30년이면. 계산기를 꺼냈어요. 80만 원 곱하기 30년요. 2,400만 원이요. 2,400만 원.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썼어. 놀랐어요. 큰 돈이었거든요. 물론요. 다 제 돈은 아니었죠. 남편 돈도 있었고요. 하지만요. 제가 관리한 거였어요. 제가 쓴 거였고요. 올해는 안 쓰는 거야. 80만 원. 이걸로 뭐 할까? 생각했어요. 한참을요. 그때요. 떠올랐어요. 여행. 베트남 가잖아. 준비해야지. 여행 준비요. 해본 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요. 딸이랑 일본 갈 때가요. 마지막이었죠. 뭐가 필요하지? 생각했어요. 옷이요. 여름 옷이요. 다낭은 따뜻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요. 캐리어도요. 우리 집 캐리어는요. 오래됐거든요. 바퀴도 고장났고요. 새로 사야겠어. 결심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옷을 입고요. 가방을 챙겼죠. 현금도요. 60만 원을요. 제사 비용으로 모아뒀던 거요. 통장에서 뽑았어요. 어제요. 이걸로요. 여행 준비를 할 거였어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탔죠. 백화점으로 가는 거요. 남양주 롯데백화점이요. 평소엔 안 갔거든요. 비싸니까요. 재래시장만 갔었죠. 제사 준비할 때요. 하지만 오늘은요. 백화점에 갔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30분쯤 걸렸어요. 도착했죠. 큰 건물이었어요. 반짝반짝했고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이 아닌데도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탔죠. 2층으로요. 여성복 매장이요. 매장이 많았어요. 하나씩 봤죠. 원피스가 예뻤어요. 꽃무늬요. 화사한 색깔이요. 노란색이랑 분홍색이요. 예쁘다. 만져봤어요. 부드러웠죠. 면 소재였어요. 가격표를 봤어요. 18만 원이요. 비싸네. 망설여졌어요. 하지만요. 생각했어요. 80만 원 있어. 제사 비용. 이거 안 쓰면 뭐해. 전 부치는 데 쓸 거야. 아니면 내가 입을 거야. 결심했어요.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네, 손님. 이거 입어봐도 돼요? 네, 그럼요. 피팅룸으로 갔어요. 원피스를 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와, 예뻤어요. 저한테요. 잘 어울렸어요. 꽃무늬가요. 화사했고요. 색깔도요. 밝았어요. 이거다. 이게 내 거야. 결정했어요. 계산대로 갔죠. 이거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카드를 냈어요. 18만 원이요. 결제됐죠. 뿌듯했어요. 내 옷. 여행 갈 때 입을 옷. 다음은요. 캐리어였어요. 4층으로 갔어요. 여행용품 코너요. 캐리어가 많았어요. 크기도 다양했고요. 색깔도요. 하나씩 봤어요. 검은색은요.
평범했어요. 회색도요. 그때요. 파란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색이요. 예뻤어요. 밝았고요. 경쾌해 보였죠. 이거 좋은데. 크기를 봤어요. 중형이요. 일주일 여행해요. 딱 맞을 것 같았어요. 바퀴를 굴려봤어요. 부드러웠죠. 잘 굴러갔어요. 가격표요. 25만 원이요. 좀 비싸네. 하지만요. 마음에 들었어요. 사자. 60만 원 있어. 18만 원 썼으니까. 42만 원 남았어. 25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직원을 불렀어요. 이거 살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산했어요. 또 카드를요. 25만 원이요. 결제됐죠. 캐리어를 받았어요. 무거웠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내 캐리어. 베트남 갈 때 쓸 거야. 다른 것도 봤어요. 여행용 파우치요. 예뻤어요. 샀죠. 3만 원이요. 선글라스도요. 봤어요. 검은색이요. 멋있어 보였어요. 써봤죠. 거울을 봤어요. 오, 괜찮은데. 남편 것도요. 하나 골랐어요. 계산했어요. 각각 5만 원씩이요. 총 10만 원이요. 18, 25, 30. 56만 원. 아직 4만 원 남았어. 카페로 갔어요. 백화점 5층이요. 앉았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4,500원이요. 남은 돈으로요. 커피를 마시며요. 생각했어요. 오늘 산 것들을요. 원피스요. 캐리어요. 파우치요. 선글라스요. 다 여행 준비였어요. 전 부칠 돈으로. 내 기분을 샀어. 내 행복을. 웃음이 났어요. 저절로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전 같으면요. 이 돈으로요. 쇠고기 2kg 샀을 거예요. 돼지고기도요. 생선도요. 나물도요. 장바구니 가득요. 무거운 거요. 집까지 들고 왔을 거예요. 손목 아프게요. 하지만 지금은요. 캐리어였어요. 예쁜 옷이었고요. 선글라스였어요. 행복한 것들이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갔죠. 캐리어를 끌고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요. 무겁지 않았어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버스를 탔어요. 집에 도착했죠. 오후 4시쯤이요. 남편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쇼핑. 뭐 샀는데? 보여줬어요. 원피스를요. 캐리어도요. 선글라스도요. 이게 다 뭐야? 여행 준비. 이렇게 많이? 응. 필요한 거 샀어. 얼마 했어? 60만 원쯤. 60만 원? 남편이 놀랐어요. 하지만요. 화내지는 않았어요. 제사 비용이야. 제가 말했어요. 뭐? 매년 제사에 80만 원 썼잖아. 아, 올해는 안 쓰니까 이걸로 샀어. 그렇구나. 남편이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있어. 선글라스를 꺼냈어요. 남편 것을요. 이거 당신 거. 나? 응. 다낭에서 써. 남편이 받았어요. 써봤죠. 거울을 봤어요. 어때? 괜찮은데. 그치? 멋있어. 남편이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며칠 만에요. 고마워. 천만에. 남편도 기대하나 봤어요. 여행을요. 저녁을 먹고요. 짐을 정리했어요. 새로 산 것들을요. 원피스는요. 옷장에 걸었어요. 예뻤어요. 계속 봐도요. 캐리어는요. 방 한쪽에 세워뒀죠. 파란색이 예뻤어요. 일주일 후면 이걸로 여행 가는 거야. 베트남, 다낭. 설렜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백화점 간 것을요. 원피스 산 것을요. 캐리어도요. 제사 비용으로 내 행복을 샀어. 장바구니 대신 캐리어를 앞치마 대신
선글라스를. 기분이 좋았어요. 해방된 느낌이었죠. 30년 만에요. 처음으로요.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요. 잠이 들었어요. 행복하게요. 설날이 됐어요. 2026년 2월 10일이요. 월요일이었죠. 새벽에 눈을 떴어요. 습관적으로요. 평소 같으면요. 5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제사 준비하러요. 하지만 오늘은요. 필요 없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5시 30분이요. 다시 누웠어요. 더 자도 돼. 제사 없으니까. 음식 만들 필요 없으니까. 신기했어요. 명절 아침인데요. 여유가 있다니요.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들려고요. 하지만요. 잠이 안 왔어요. 30년 습관이요.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죠. 조용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예년 같으면요. 벌써 부엌에서요. 생선 굽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기름 튀기는 소리도요. 지글지글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요. 웅웅요. 하지만 오늘은요. 조용했어요. 고요했죠. 기름 냄새도 없었고요. 생선 냄새도요. 이게 명절 아침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를 봤죠. 깨끗했어요. 접시도 없었고요. 프라이팬도요. 준비할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안 하는 거구나. 올해는. 실감이 났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천천히요. 원두를 갈았고요. 물을 끓였어요. 드립했죠. 한 방울씩요. 여유롭게요. 평소엔 못하는 거였어요.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요. 시간이 있었어요. 커피가 완성됐어요. 향이 좋았죠. 컵에 따라서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아파트 단지요. 조용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요. 커피를 마셨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명절 아침이야.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7시쯤이요. 거실로 나왔죠. 일찍 일어났네. 응. 습관이야. 그렇겠네. 남편도 신기한 듯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하다. 그치? 기름 냄새도 안 나고. 응. 이상하네. 남편도 적응이 안 되나 봤어요. 30년 습관이요. 쉽게 바뀌지 않았죠. 커피 줄까? 응. 고마워. 커피를 내려줬어요. 남편 것을요. 같이 마셨어요. 거실에서요. 조용히요. 평화로웠어요. 여보, 남편이 말했어요. 응, 명절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게 처음이네. 나도. 좋다. 그치? 남편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이 평화를요. 예년 같으면요. 남편은 TV만 봤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요. 땀 흘리며 일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됐어요. 어디 갈까? 제가 물었어요. 응. 밖에 나갈까? 카페 같은데. 카페? 응. 북한 강변에 좋은 데 있어. 그래. 응. 브런치도 하는 곳. 좋네.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새로 산 원피스를요. 꽃무늬요. 거울을 봤어요. 예뻤어요. 선글라스도 챙겼고요. 남편도 준비했어요. 제가 선물한 셔츠를요. 린넨이요. 베이지색이요. 멋있어 보였어요. 잘 어울려. 그래. 응.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탔죠. 남편이 운전했어요. 북한 강변으로요. 20분쯤 걸렸어요. 카페에 도착했죠. 리버사이드 카페요. 전에 딸이랑 왔었던 곳이요. 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들어갔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명절이라 그런가 봤어요. 자리에 앉았죠. 창가요. 강이 보이는요. 메뉴를 봤어요.
브런치 세트가 있었어요. 주문했죠. 2개요. 음식이 나왔어요. 샌드위치요. 샐러드도요. 과일도요. 커피도요. 예뻤어요. 맛있어 보였고요.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어요. 남편도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맛있네. 그치? 여기 좋다. 다음에 또 오자. 그래. 창밖을 봤어요. 북한강이요. 반짝였어요. 햇빛에요. 아름다웠죠. 2월인데도요. 날씨가 괜찮았어요. 이게 명절이야. 여유롭게. 남편이랑 브런치 먹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30년 만에요. 처음으로요. 명절이 행복한 거요. 식사를 마쳤어요. 카페를 나왔죠. 강변을 걸었어요. 천천히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손잡을까?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놀랐어요. 언제 이런 적 있었나요? 잡았어요. 남편 손을요. 따뜻했어요. 같이 걸었어요. 한참을요. 말없이요. 하지만요. 편안했어요. 이런 게 부부구나. 30년 동안 이런 걸 못했어. 항상 명절 준비로. 바빴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11시쯤이요. 오후에요. 자식들이 온대요. 이 시쯤이요. 여행짐을 가져오러요. 내일 아침 일찍요. 공항 가기로 했거든요. 인천공항이요. 집에서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에요. 옷을 넣었고요. 세면도구도요. 여권도 챙겼어요. 여행 준비는요. 금방 끝났어요. 음식 준비보다요. 훨씬 쉬웠거든요. 2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내였어요. 문을 열었죠. 엄마, 왔구나. 딸이 들어왔어요. 사위랑요. 손주들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왔어. 아들네도 왔어요. 며느리랑요. 손주들이요. 어머니, 들어와. 다 모였어요. 거실이 북적였죠. 하지만요. 예년과 달랐어요. 제사상이 없었거든요. 음식도요.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하지 않았고요. 엄마 짐 다 쌌어요. 딸이 물었어요. 응. 다 챙겼어. 여권도요? 응. 좋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해요. 알았어. 공항까지 이 시간이래요. 그래. 비행기는 10시 30분. 응. 다들 여행 얘기를 했어요. 신나 보였죠. 특히 손주들이요. 할머니, 바다 갈 거예요? 응. 갈 거야. 우와. 수영할 거예요? 그럼. 좋아. 손주들이 뛰어다녔어요. 시끄러웠지만요. 행복했어요. 다 같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시켰어요. 치킨이랑 피자를요. 배달로요. 예년 같으면요. 제가 음식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냥 시켰어요. 편하게요. 다 같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손주들도 좋아했고요. 엄마, 올해 설 정말 편하다. 딸이 말했어요. 그치? 음식 준비 안 하니까. 응, 엄마도 편하시죠? 응. 너무 편해. 며느리도요.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 저희도 편하고요. 다행이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정말 네. 여행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다들 동의했어요. 내년에도요. 이렇게 하기로요. 제사 안 지내고요. 여행 가기로요. 기뻤어요. 제 결정이요. 옳았던 거요. 저녁 8시쯤요. 자식들이 돌아갔어요. 내일 봐요, 엄마. 응. 조심히 가. 6시에 올게요. 알았어. 다 떠났어요. 집이 조용해졌죠. 남편이랑 둘이요. 정리를 했어요. 쓰레기를요.
치킨 박스랑요. 피자 박스요. 간단했어요. 설거지도요. 접시 몇 개만요. 예년 같으면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요. 금방 끝났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해?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래. 응. 전혀 안 피곤해. 사실이었어요. 예년 같으면요. 이 시간이면요. 녹초가 됐을 거예요. 손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발도 붓고요. 하지만 오늘은요. 멀쩡했어요. 나도 그래. 남편이 말했어요. TV만 봤는데도 피곤했었는데. 오늘은 괜찮아. 좋네. 응. 둘이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명절에요. 행복하게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요. 베트남 가는 날이요. 기대됐어요. 떨리기도 했고요.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가는 거야. 가족이랑 다 같이 명절에 신기했어요. 꿈만 같았죠. 30년 동안요. 명절은 집에서요. 제사 지내고요. 음식 만들고요. 그게 다였는데요. 이제는요. 여행을 가는 거요. 해외로요.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바꿨어. 결정했으니까. 용기 냈으니까. 뿌듯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잠이 들었어요. 편안하게요. 행복하게요. 내일을 기다리며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2월 11일 화요일이요. 설 다음 날이었죠. 베트남 가는 날이요. 일어났어요. 설렜거든요. 남편도 일어났어요. 같이요. 씻고 준비했어요. 간단하게요. 짐은 어제 다 챙겼으니까요. 캐리어만 확인했죠. 여권도요. 다 있었어요. 6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내였어요. 문을 열었죠. 엄마 준비됐어요? 응. 다 됐어. 사위가 차를 가져왔대요. 큰 SUV요. 7인승이요. 다 탈 수 있는 거요. 아들네도 왔어요. 곧이어요. 택시를 타고요. 어머니. 왔구나. 다 모였어요. 짐을 실었죠. 캐리어를요. 차 트렁크에요. 5개나 됐어요. 가족이 많으니까요. 출발했어요. 6시 30분이요. 인천공항까지요. 2시간쯤 걸린대요. 차 안이 북적였어요. 손주들이 떠들었거든요. 할머니 비행기 타요. 응. 다. 우와. 신나 보였어요. 저도요. 떨렸어요. 비행기요. 타본 지 오래됐거든요. 몇 년 전요. 일본 갔을 때가요. 마지막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죠. 새벽이니까요. 하지만요. 차들이 많았어요. 명절 연휴라요. 다들 어디론가 가나 봤어요. 예전 같으면 나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었겠지. 남은 음식 정리하고. 하지만 지금은 공항 가고 있어. 베트남으로. 신기했어요. 꿈만 같았죠. 8시 30분쯤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제1터미널이요.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요. 짐을 내렸어요. 캐리어를요. 모두 끌고요. 안으로 들어갔죠. 출국장이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줄이 길었고요. 여기서 체크인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카운터로 갔죠. 대한항공이요. 순서를 기다렸어요. 한참을요. 30분쯤요.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여권을 냈어요. 직원이 확인했죠. 캐리어를 붙였고요. 탑승권을 받았어요. 10시 30분 출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안 검색대로 갔어요. 또 줄을 섰죠. 긴 줄이요. 천천히 갔어요. 하나씩요.
검색을 받았어요. 가방을요. 신발도 벗었고요. 다 통과했어요.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죠. 우와. 손주들이 감탄했어요. 면세점이 많았거든요. 화장품이요. 가방도요. 시계도요. 반짝반짝했어요. 엄마, 면세점 볼까요? 딸이 물었어요. 응. 잠깐 보자. 둘러봤어요. 화장품 매장을요. 예뻤어요. 하지만요. 사지는 않았어요. 구경만 했죠. 시간이 됐어요. 게이트로 갔어요. 32번이요. 거기서 기다렸어요. 탑승 시간까지요. 10시가 됐어요. 탑승이 시작됐어요. 줄을 섰죠. 차례가 왔어요. 탑승권을 보여줬고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복도를 걸었죠. 좁았어요. 자리를 찾았어요. 38번이요. 창가였어요. 앉았죠. 남편이 옆에요. 딸내는 앞쪽이었고요. 아들내는 뒤쪽이요. 좌석 벨트를 맸어요. 떨렸어요. 진짜 가는구나. 베트남으로.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안내방송이 나왔고요. 승무원이 안전시범을 보였죠. 집중해서 봤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활주로로 갔어요. 멈췄죠. 잠시요. 그리고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요. 더 빠르게요. 윙 마이너스.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요. 무서웠지만요. 참았어요. 갑자기요. 떴어요. 비행기가요. 공중으로요. 앗. 놀랐어요. 창밖을 봤죠.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건물들이요. 작아졌어요. 점점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얗게요. 가득 찼죠. 창밖이요. 그러다가요. 구름 위로 나왔어요. 와. 감탄이 나왔어요. 하늘이 파랬거든요. 너무요. 구름은요. 아래에 있었어요. 하얗게요. 펼쳐져 있었죠. 예쁘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치? 응. 정말. 같이 봤어요. 한참을요. 창밖을요. 아름다웠어요. 비행기가 안정됐어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졌죠.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어요. 무엇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요. 받아서 마셨어요. 달았어요. 시원했고요. 남편은 커피를요. 마셨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저도요. 긴장이 풀렸거든요. 이제 올 시간이야. 다낭까지. 그럼 도착하는 거지. 기대됐어요. 비행기 안에서요. 영화를 봤어요. 앞 좌석에요. 화면이 있었거든요. 코미디를요. 선택했어요. 웃으면서 봤죠. 1시간쯤요. 점심이 나왔어요. 기내식이요. 비빔밥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예상보다요. 남편도 잘 먹었고요. 식사를 마쳤어요. 졸렸어요. 갑자기요. 눈을 감았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깼어요. 안내방송이 들렸거든요. 곧 다낭에 착륙합니다. 벌써? 시계를 봤어요. 이 시간쯤 잔 거요. 창밖을 봤죠.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색이요.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바다야. 정말? 남편도 봤어요. 우와. 둘이 감탄했어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귀가 먹먹했어요. 하품을 했죠. 조금 나았어요. 땅이 가까워졌어요. 건물들이 보였고요. 야자수도요. 베트남이다. 진짜 왔어. 가슴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덜컹요. 소리가 났지만요. 안전했어요. 활주로를 달렸고요. 멈췄죠. 도착했어요. 다낭 국제공항에요. 오후 2시요. 현지 시간으로요. 한국보다 2시간 느렸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내렸죠. 복도를 걸었어요. 입국 심사대로요.
줄을 섰어요. 또요. 긴 줄이었죠. 천천히 갔어요. 차례가 왔어요. 여권을 냈어요. 베트남 직원이요. 확인했어요. 도장을 찍었고요. 통과했어요. 짐을 찾으러 갔죠. 컨베이어 벨트요. 캐리어들이요.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우리 거를 찾았어요. 하나씩요. 5개 다요. 찾았어요. 밖으로 나갔죠. 문을 열자마자요. 더웠어요. 엄청요. 우와, 더워. 딸이 말했어요. 정말요. 2월인데요. 여름 같았어요. 땀이 났거든요. 금방요.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들고요. 정희 씨 일행. 네. 아들이 대답했어요.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웃었어요. 한국말을 했어요. 유창하게요. 차가 저쪽에 있어요. 따라갔죠. 벤이 있었어요. 큰 거요. 12인승이요. 다 탈 수 있었어요. 짐을 실었고요. 탔어요.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었거든요. 출발했어요. 공항을 빠져나갔죠. 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야자수가 많았어요. 정말요. 건물들은요. 다 낮았고요. 오토바이가 많았어요. 엄청나게요. 여기 오토바이 많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신기했어요. 다 달랐거든요. 한국과요. 30분쯤 달렸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다낭 비치 리조트요. 큰 건물이었어요. 예뻤고요.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죠. 넓었어요. 시원했고요. 체크인을 했어요. 아들이요. 키를 받았어요. 방 3개요. 우리 부부방이요. 하나요. 딸 4방이요. 하나요. 아들 4방도요. 하나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으로요. 방을 찾았어요. 507호요. 문을 열었죠. 와, 놀랐어요. 넓었거든요. 침대가 컸고요. 창문도요. 커튼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색이요. 반짝이는요. 여보, 이것 봐. 우와. 남편도 왔어요. 같이 봤죠. 바다를요. 아름다웠어요. 정말요. 여기 천국 같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치? 응. 한참을 봤어요. 너클 잃고요. 짐을 풀었어요. 캐리어를 열었죠. 옷을 꺼냈고요. 정리했어요. 샤워를 했어요. 끈적했거든요. 더워서요. 시원했어요. 물이요. 상쾌했죠. 옷을 갈아입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요. 꽃무늬요. 거울을 봤어요. 예뻤어요. 잘 어울렸죠. 선글라스도 챙겼어요. 준비가 됐어요. 남편도요. 린넨 셔츠를 입었어요. 멋있어 보였죠. 방을 나섰어요. 로비에서요. 자식들을 만났어요. 다들 준비했더라고요. 엄마 예쁘다. 딸이 말했어요. 고마워. 선글라스도 멋있어요. 그치? 다 같이 나갔어요. 호텔 밖으로요.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치 가시죠? 네. 걸었어요. 5분쯤요. 해변이 나왔어요. 미케 비치요. 와. 모두가 감탄했어요. 저도요. 너무 예뻤거든요. 바다가요. 파란색이요. 에메랄드 빛이요. 모래는요. 하였어요. 부드러워 보였고요. 가보자. 손주들이 뛰어갔어요. 모래사장으로요. 우리도 따라갔죠.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요. 모래를 밟았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요. 기분이 좋았죠. 파도가 왔어요. 철성요. 발에 닿았어요. 시원했어요. 여보, 물이야. 응. 남편이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요.
행복했거든요. 이 순간이요. 가족이랑요. 바다에 있다는 게요. 명절인데요. 여행 중이라는 게요. 신기했어요. 꿈만 같았죠. 해변을 걸었어요. 남편이랑요. 아름다웠어요. 여보, 남편이 불렀어요. 응, 고마워. 왜? 올해 설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집에서 제사 지냈으면 이런 거 못 봤을 거야. 남편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집에 있었으면요. 지금쯤요. 설거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은 음식 정리하고요. 피곤해서 누워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베트남이요. 다낭의 바다예요. 나야말로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동의해줘서. 처음엔 반대했잖아. 응. 미안해. 괜찮아. 결국 이해해줬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앞을 봤어요. 손주들이요.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딸이랑요. 며느리랑요. 아들이랑요. 사위랑요. 다 같이요. 웃으면서요. 할머니, 한 손주가 불렀어요. 왜? 여기 와서 같이 해요. 응. 갈게. 다가갔어요. 모래성 옆에요. 쪼그려 앉았죠. 손주가 모래를 주었어요. 할머니 이거로 만들어요. 응. 같이 만들었어요. 모래성을요. 탑도 쌓고요. 벽도 만들고요. 손주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잘한다. 고마워.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요. 손주들이랑요. 놀고 있다는 게요. 명절인데요. 부엌에 있지 않고요. 바다에 있다는 게요. 예전에는요. 손주들 왔을 때요. 제가 부엌에 있었어요. 설거지하면서요. 음식 싸주면서요. 같이 놀 시간이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시간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고요. 손주들이랑요. 모래성 쌓고 있는 거요. 이게 진짜 할머니구나. 손주들이랑 노는 게 부엌에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모래성이 완성됐어요. 다 됐어요. 우와, 예쁘다. 사진을 찍었어요. 다 같이요. 모래성 앞에서요. 손주들이 웃었고요.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쯤이요. 하늘이 붉어졌어요. 노을이요. 와, 노을이다. 딸이 말했어요. 모두가 봤어요. 하늘을요. 주황색이요. 분홍색도요. 섞여 있었어요. 바다에 반사됐죠. 반짝반짝요. 아름다웠어요. 사진 찍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 같이 섰어요. 바다를 배경으로요. 가이드가 찍어줬어요. 좋습니다. 가이드가 엄지를 들었어요. 사진을 확인했어요. 예뻤어요.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게 가족 사진이구나. 진짜.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해서 웃는 거. 예전 명절 때는요. 사진 찍어도요. 저는 피곤해 보였어요. 억지로 웃었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달랐어요. 진짜 행복했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해변 근처요. 시푸드 레스토랑이요. 야외 테이블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요. 메뉴를 봤어요. 베트남어였지만요. 사진이 있었어요. 주문했죠. 새우요. 게도요. 생선도요. 쌀국수도요.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어 보였어요. 먹기 시작했죠. 맛있어. 손주들이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신선했고요. 양념도 좋았어요. 다 같이 먹었어요. 웃으면서요. 행복했어요. 엄마, 올해 설 정말 최고예요. 딸이 말했어요. 그치? 네.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며느리도요. 말했어요. 어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해요. 정말 네. 여행 가는 게 좋아요. 우리 다 편하잖아요.
아들도요. 동의했어요. 맞아요.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손주들도 좋아하고, 완벽해요. 사위도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영어로 윈마이너스 윈이라고 하죠? 모두에게 좋은 거요. 다들 웃었어요. 제 마음이요. 따뜻해졌어요. 자식들이요. 이해해줘서요. 지지해줘서요. 내 결정이 옳았어. 가족 모두에게 좋은 거였어. 식사를 마쳤어요. 호텔로 돌아갔죠. 로비에서요. 헤어졌어요. 내일 봐요, 엄마. 응. 푹 쉬어. 할머니 안녕. 그래, 잘 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피곤했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지만요.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철썩요. 파도 소리요. 평화로웠어요. 여보, 남편이 말했어요. 응,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손주들이랑 노는 것도, 가족이랑 밥 먹는 것도, 다 좋았어. 응, 이게 진짜 명절인 것 같아. 남편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명절이요. 가족이 모여서요. 음식 만들느라 바쁜 게 아니라요. 진짜로 시간을 보내는 거요. 얘기하고요. 웃고요. 같이 노는 거요. 그래, 조상님도.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웃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억지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조상님도 이게 더 좋으실 거야. 둘이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요일이요. 여유로웠어요. 준비할 게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요. 태양이 반짝였어요. 좋다. 남편이 말했어요. 응.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호텔 식당이요. 뷔페였어요. 음식이 많았죠. 한국 음식도 있었고요. 베트남 음식도요. 서양 음식도요. 골랐어요. 먹고 싶은 것들을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요. 바다가 보이는요. 먹기 시작했죠. 맛있었어요. 자식들도 왔어요. 같은 식당에요.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잘 잤어? 네. 같이 먹었어요. 아침을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요. 식사를 마치고요.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시내 관광이래요. 오전에요. 오후에는요. 자유시간이요. 버스를 탔어요. 다낭 시내로요. 용교를 봤어요. 큰 다리요. 용 모양이요. 신기했어요. 한시장도 갔고요. 현지 음식도 먹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호텔로 돌아왔죠. 수영장에 갔어요. 호텔에 있는요. 큰 수영장이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수영해요. 응. 배. 수영복을 입었어요. 미리 챙겨온 거요. 물에 들어갔죠. 시원했어요. 손주들이랑 놀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또 해변에 갔어요. 노을을 보러요. 어제처럼요. 아름다웠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목요일이요. 마지막 날이요. 아쉬웠어요. 벌써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요. 마지막까지요. 즐기기로 했어요. 해변에서요. 하루를 보냈어요. 수영도 하고요. 모래성도 쌓고요.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요. 여유롭게요. 점심은요. 해변 식당에서요. 쌀국수를 먹었어요. 맛있었죠. 오후에는요. 쇼핑을 갔어요. 기념품 가게요. 열쇠고리를 샀어요. 자석도요. 티셔츠도요. 친구들 줄 선물이요.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저녁이요. 특별한 식당에 갔어요. 아들이 예약했대요. 더 스카이 레스토랑이요. 고층 건물이요. 30층이요.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로요. 식당이 나왔어요. 창이 컸어요. 다낭 시내가요. 한눈에 보였죠.
야경이요. 반짝반짝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했죠. 스테이크를요. 파스타도요. 음식이 나왔어요. 야경을 봤어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요. 가족이랑요. 다 같이요. 엄마, 딸이 불렀어요. 응, 이번 설날 정말 최고였어요. 30년 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며느리도요.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만들어주셔서요. 하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아들도요. 말했어요. 엄마, 미안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요. 이렇게까지요. 말해줄 줄은요. 고맙다. 겨우 말했어요. 너희들. 이해해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 다들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요. 가족의 눈물이요. 식사를 마쳤어요. 호텔로 돌아왔죠.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요. 일찍 출발이거든요. 침대에 누웠어요. 마지막 밤이요. 다낭에서요. 여보. 제가 불렀어요. 응, 행복해. 응. 정말 나도. 고마워, 여보. 왜? 용기 내줘서 명절 안 한다고. 그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하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줘서. 둘이 웃었어요. 30년 만에요. 진심으로요. 서로를 이해하며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이요. 5시에 일어났어요. 공항 가야 했거든요. 준비하고요. 체크아웃 했어요. 공항으로 갔죠.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행이요. 5시간 후요. 인천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오후 4시쯤이요. 피곤했지만요. 행복했어요. 며칠 후요. 친구를 만났어요. 설날 어떻게 보냈어? 친구가 물었어요. 베트남 갔다 왔어. 뭐? 베트남? 응. 가족이랑. 제사는? 안 지냈어. 진짜? 응. 친구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냥. 안 한다고 했어. 남편은 뭐래? 처음엔 반대했는데. 결국 동의했어. 대박. 친구가 감탄했어요. 나도 해볼까? 해봐. 정말 좋아. 엄두가 안 나는데. 용기만 내면 돼. 너도 할 수 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베트남 사진을 봤죠. 휴대폰으로요. 가족 사진이요. 모래성 사진도요. 노을 사진도요. 다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로요. 올해 설날. 최고였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명절이었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야. 여행 가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그게 진짜 명절이야.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웃는 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절로요. 66세.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바꿨어. 용기 냈으니까. 앞치마 벗고. 선글라스 썼으니까. 창밖을 봤어요. 남양주 풍경이요. 아파트 단지요. 평화로웠어요.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가족이랑 어디로 갈까? 어떤 추억을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정희 씨의 66세 설날은요. 베트남의 노을처럼요. 붉고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리고요. 앞으로의 명절도요. 계속 빛날 거예요. 가족과 함께요.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며요.